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행평가를 설득하는 글쓰기 수행평가를 볼 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도움을 주려고 영상을 찍어 보았어요. 보고 집에서 보면서 교과서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수행평가를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득하는 글쓰기 수행평가는 총 3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거예요. 3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 2시간은 글쓰기 과정을 평가할 거고 1시간은 최종 글쓰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2시간, 1시간 해서 3시간에 걸릴 건데 글쓰기 과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에 여기 보니까 설득하는 글쓰기를 계획해 보자 라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계획을 할 때는 우선 목적, 독자, 주제, 사회문화적 상황, 그 다음에 매체를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이 설정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목적은 지금 우리가 설득하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아요. 설득 또는 뭐 주장이 되겠죠. 예상 독자는 여러분들이 설정하기에 따라 달라요. 뭐 학급 친구들이어도 되고 학부모님들 또는 뭐 일반 대중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고 여러분들 글의 수준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면 되고 주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신문 분석 수행평가를 봤잖아요. 그때 이제 제시한 주제로 하면 되는데 그때 주제를 잘못 제시한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백신을 맞을까 안 맞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의문형으로 제시했다던가 이거는 설득하는 글쓰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이 담겨 있어서 분명한 입장이 드러나야 돼요. 뭐 백신을 맞자 또는 뭐 백신을 맞지 말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주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써줘야 돼요. 사회문화적 상황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손수건 사용하자라는 글을 배웠을 때 그때 사회문화적 상황을 어떻게 설정했냐면 손수건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손수건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 손수건 사용의 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글 쓰는 주제와 연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회가 어떤 분위기인지에 대해서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글을 실을 매체 또한 여러분들이 설정하면 돼요. 자기가 신문에 기고할 생각이면 신문 또는 뭐 인터넷에 올릴 거면 인터넷, 뭐 우리 학급에 게시할 거면 학급 신문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내용 선정 조직을 계획해 보자 그랬어요. 이것도 아직 내용 선정 조직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계획을 한 거예요. 계획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체계적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얼기설기 그냥 이 계획 정도로만 세우면 되는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은 무슨 글을 쓸 거냐 하면 육식 섭취량을 줄이자 라는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주제로 글을 쓸 건데 내가 어떤 자료를 조사하고 싶은지는 우선은 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또는 거를 배경 지식을 브레인스토밍 하거나 아니면 마인드맵을 그려보거나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이걸 쓰라는 게 아니라 떠올리는 대로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60 섭취량을 줄이자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이 글을 왜 쓰고 싶냐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요새 사람들이 육식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고 소비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글을 쓰고 싶으니까 그럼 먼저 조사를 육식 섭취를 했을 때 육식을 먹었을 때 단점을 찾아봐야지. 그걸 조사를 해봐야죠. 그럼 여기에 쓰면 돼요. 여기다 쓸 걸 그랬네요. 육식 먹을 때 단점. 그러면 육식의 반대가 채식이니까 채식 먹을 때 좋은 점. 그리고 내가 이 주제를 선택한 거에는 우리가 지나치게 육식을 소비하면서
소나 돼지나 뭐 닭이나 이런 동물들이 제대로 된 그런 생을 살지 못하는 이런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걸 쓰려고 했거든요. 그럼 동물권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 정도 조사하고 싶은 자료는 이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글의 개요 한번 해볼게요. 글의 개요는 여러분들 이것도 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짜는 거기 때문에 키워드만 쓰면 돼요. 이 개요는 여러분들이 보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만 써주면 돼요. 그러면 근데 개요는 여러분들 서론, 본론, 결론이잖아요. 서론, 결론, 본론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건 꼭 써줘야 돼요. 서론에서는 뭘 꼭 써야 되냐면 문제 상황. 지금 어떤 문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설득을 하려고 하는지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또는 그 문제 상황이 심각하다 라는 걸 제시하면 돼요. 그리고 그 문제 상황의 해결의 필요성을 제시하면 돼요. 이거는 기본으로 꼭 여러분들이 써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지금 쓰려는 문제 상황은 육식이 지나친 육식 소비량이 너무 육식 섭취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을 제시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 건강을 해치고 동물들의 생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 해결의 필요성 우리 건강과 동물들의 동물권이 지켜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언급해 주겠죠. 그 다음에 본론은 여러분 주장이잖아요. 이제 주장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손수건을 쓰자라는 그 교과서 글을 배웠을 때도 근거가 두 가지가 제시가 됐어요. 하나는 건강을 위해서 손수건을 쓰자는 거였고 또 다른 하나는 자원 절약을 위해서 쓰자는 거였어요. 그 두 가지의 근거가 다른 종류, 다른 화제를 제시하는 두 가지 과지로 뻗어 있었죠. 본론에서 두 가지 정도의 근거는 제시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선생님은 뭘 근거로 제시할 거냐? 인간의 건강이 좋지 않다 라는 거를 자료 조사를 해서 제시할 거예요. 두 번째는 동물 사육 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육식의 소비가 많아지면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공장처럼 얘네를 찍어내겠죠. 사육 환경이 좋지 않은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제시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결론도 여러분들 써줘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내용 요약, 주장 강조, 전망 제시. 세 가지를 다 제시하기 어려우면 이거 하나 제시하고 요거 하나 제시하고는 해줘야 돼요. 전망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설득하고자 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면 우리 미래 사회가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은지를 써주는 게 전망 제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용 요약은 선생님이 그 손수건을 쓰자 거기서도 내용 요약을 거창한 게 한 게 아니라 한 문장으로 제시했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봐보세요. 손수건을 사용하면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건강에 이롭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내용을 요약했어요. 그럼 선생님은 육식 섭취를 많이 하면 건강에 안 좋고 동물 사육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걸 한 번 더 써주고 전망은 그러면 육식 섭취를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인간의 건강이 좋아지고 동물 사육 환경이 좋아짐 이런 틀로 글을 쓰겠다라고 계획을 짜보았어요. 지금 계획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계획을 다 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실제로 내용 생성을 해야 되죠. 자, 내용 생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자료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신문 분석하기 할 때 신문 기사 2개를 찾았어요. 그 2개를 다 써도 되고 그 2개를 다 쓰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그럼 하나만 쓰고 하나는 다른 자료를 다시 조사해도 돼요. 선생님이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육식의 좋은 점, 육식의 좋은 점이 아니라 육식을 많이 했을 때의 단점을 선생님이 찾아볼 거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그걸 찾아보고 나니까 조사하고 싶은 자료들이 더 많이 생겼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선생님은 뭘 조사할 거냐면, 첫 번째, 인간의 건강에 어떤 점이 이로운지, 육식을 줄이게 되면, 육식을 줄일 때,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해 볼 거예요. 2번째, 동물 사육 환경이 육식 소비로 인해서 얼마나 열악한지 찾아볼 거예요. 3번째, 선생님이 아까 육식을 많이 했을 때의 단점 그걸 찾아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 말고 또 뭘 알 수 있었냐면 지구 환경이 파괴되는데 일조를 한대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소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그 소비하는 소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곡식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그걸 먹은 소들이 이 가스를 배출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자동차보다 더 많이 배출한대요. 그래서 지구 환경이 굉장히 해롭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선생님이 다른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요 3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조사를 할 거예요.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 유의사항을 보세요. 자료나 사례는 객관적 근거를 찾아 작성한다. 자료나 사례 중 한 개는 신문기사를 사용한다. 이 신문기사는 여러분들이 신문 분석 수행평가 했을 때 찾았던 기사를 말해요. 자, 자료나 사례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한다. 신문기사, 언론보도자료, 도서, 논문, 백과사전, 사전. 근데 이건 인정하지 않아요. SNS 자료, 블로그 같은 거. 그쵸? 여러분, 요새는 블로그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출처가 불분명해요. 그런 자료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브런치라는 사이트가 있죠. 거기서 쓰는 글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은 인터넷 자료, 지식인, 네이버 지식인에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얻은 거, 그런 것도 인정하지 않고 나무위키 같은 공인되지 않은 이런 정보들이 있는 곳은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3번째, 자료나 사례는 쓴 후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된다 그랬죠. 쓰기 윤리 때문에. 형식은 밑에처럼 쓰면 돼요. 제목 쓰고, 그 다음에 신문사 쓰고, 그리고 발표 날짜 쓰고. 이런 식으로 책 이름이면 이렇게 쓰고, 사전이면 이렇게 쓰면 돼요. 신문 분석 수행평가에서 사용한 신문기사의 경우는 제목만 쓰면 돼요. 다른 신문기사를 가져온 경우에는 제목이랑 간략한 내용이랑 출처를 써야 되죠. 신문 분석 수행평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되지만 새로 가져온 거는 제목, 내용, 출처를 다 써야 돼요. 그리고 신문기사의 자료나 사례를 찾은 경우 출처와 함께 내용을 간략히 적어줘야 돼요. 이게 이제 내용 생성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그걸 쓰면 돼요. 생성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조직해야 되죠. 개요를 작성하는데 아까 선생님 위에 개요 작성했잖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개요는 계획이었어요. 계획. 그리고 여기서의 개요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글쓰기를 하기 전에 내가 이런 짜임으로 글을 쓸 거다라는 실제 글을 쓰는 그 개요를 써주면 돼요. 자, 여기 유의사항 있죠? 서론에는 문제사항과 문제사항의 심각성, 해결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2번째 본론에는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2개 이상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결론에는 주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면 글을 마무리해야 된다. 라고 돼 있는데 플러스 또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글쓰기 할 때 뭘 써야 되냐면 관용 표현 한 가지와 관용 표현 뭔지 교과서에서 배웠죠. 속담 같은 거, 격언 같은 걸 관용 표현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한 가지. 그리고 2번째는 자기 경험 제시. 한 가지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요게 여러분들 수행평가 기준 중에 하나예요. 요거까지 내가 어디에 넣을 건가 생각해서 개요를 써볼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번에는 정말 글을 쓸 개요를 한번 써볼게요. 자,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은 서론에서 자기 경험을 쓸 거예요. 자, 여기서는 아까 위에서 썼던 개요 계획에서는 키워드만 쓰면 되고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키워드만 쓰면 되지만 이거는 선생님이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쓸 거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게끔 요약해서 써준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줄글로 쓸 필요는 없어요. 뭐뭐 했다, 뭐뭐다 이렇게까지 완전한 문장으로 쓸 필요는 없고 없지만 선생님이 보고 얘가 무슨 내용을 쓰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게끔 서술해 줘야 돼요. 서론에서는 선생님이 자기 경험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상황을 제시할 건데 육식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본 내용을 육식 관련 다큐멘터리를 본 내용을 제시하여 지나치게 육식을 섭취하고 있는 현대인의 문제상황 제시를 또 하나를 지나친 육식 섭취로 인해 인간의 건강을 해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고 내릴게요. 문제가 심각하고 이 문제를 인간의 건강 그리고 뭐 동물의 권리 지구 환경을 위해 육식 섭취를 줄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할 것이 이런 내용을 서론에 써줄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 해결 필요성을 얘기하고 내가 본론에서 어떤 내용을 쓸 거라는 거를 드러내줬죠. 본론에서는 주장 2가지를 제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거 2가지를 선생님은 3가지로 제시할 건데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인간의 건강을 근거로 제시하고 2번째 동물의 사육환경 3번째 지구환경과 관련돼서 제시할 거예요. 근거를. 근데 우리가 손수건 배울 때도 그냥 제시한 게 아니라 걔가 그 글을 쓴 사람이 인간의 건강이 된다. 손수건을 쓰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거를 제시하려고 뭐 신문 기사를 가지고 온다던가 아니면은 영국의 뭐 전문가가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온다던가 라고 했죠. 그리고 그 자원 절약과 관련해서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제시하거나 라고 했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걸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 출처를 어디다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자료들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건강 같은 경우에는 신문기사에서 찾을 거예요. 찾은 거를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의 사육환경은 뭐 고기로 태어나서 이런 책을 보고 인용할 거예요.
그리고 지구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연구 자료, 뭐 이 소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과 자동차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을 비교한 연구 자료를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개요에서 자세하게 써주면 좋죠. 그다음 결론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아까 결론에서는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데 뭐만 더 넣을 거냐면 내용 요약 아까 어떻게 할 거라고 위에서 썼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내용을 써줘야 돼요. 내용 요약은 뭐 육식 섭취량을 줄이면 좋은 점 3가지를 쓸 거다. 그리고 관용 표현을 쓸 건데 선생님은 뭐 쓸 거냐면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고. 우리가 이 지구 환경을 구성하는 하나의 나무로서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이 육식 소비를 줄임으로 인해서 인간과 동물과 지구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래서 관용 표현은 더불어 숲이라는 내용을 가져올 거고 숲을 이용해서 우리의 행동을 실천을 촉구하는 내용을 넣을 거예요. 무슨 행동? 육식을 섭취를 줄이자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망 제시해야 되잖아요. 전망 제시는 뭐 우리가 육식 섭취를 줄이면 우리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 3가지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위에 썼던 개요랑 비교해 보면 위에 썼던 개요는 나만 알아볼 수 있게 키워드로 썼다면 여기 밑에 있는 조직에 있는 거는 선생님이 보고 아이가 이런 글의 흐름을 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엔 이런 내용을 쓰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선생님이 분명히 알 수 있게끔 써줘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했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초고 써야죠. 자, 여기 초고했을 때 조건이 있죠. 관용 표현 써줘야 되고 자신의 경험 제시 1가지 제시 꼭 해야 되고 그리고 분량 제한이 있어요. 서론은 5줄 이상, 본론은 15줄 이상, 결론은 5줄 이상. 분량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도 감점이 돼요. 하지만 지나치게 길게 쓰지는 말 것. 그러면 여기서 실제 여러분들이 아까 개요로 써놨던 거를 이제 줄글로 서술한다고 생각하고 쭉 쓰는 거예요. 쭉 써요. 그 다음 뭐 하겠어요? 고쳐쓰기 하겠죠. 고쳐쓰기도 여러분 보면은 유의사항이 있어요. 맞춤법을 수정한다던가 그냥 단어 수준으로 단어를 바꿔 쓴다던가 하는 고쳐쓰기는 채점에 포함되지 않아요. 2군데 이상 고쳐 써야 돼요. 문장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안 맞거나 아니면 뭐 조사를 잘못 써가지고 문장의 흐름이 이상하거나 이런 걸 고쳐준다던가 문단을 삭제한다던가 아니면 없던 문단을 삽입한다던가 아니면 문단의 순서를 바꾼다던가 글은 내가 처음에는 제목을 이걸로 했는데 글을 다 쓰고 보니까 제목이 잘 어울리지 않네. 바꿔야겠다. 이런 거. 아니면 글 전체적으로 좀 손을 본다던가. 이거는 교과서 225쪽에 보면 여러분들 거기에 고쳐쓰기에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공부한 후에 꼭 하세요. 그리고 여기다 작성하는 거는 고쳐 쓸 부분을 쓰고 해당 부분을 고쳐야 하는 이유를 써주면 돼요. 어디에? 여기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게 고쳐 쓴다는 거는 글쓰기 전보다 글 쓰고 난 후가 더 좋아야 돼요. 고쳐 쓴 글이 더 좋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고쳐 쓰기를 해야 돼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설득하는 글쓰기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돼요. 아까 분량 얘기했죠. 서론은 5줄 이상. 여기 줄수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본론은 15줄 이상, 결론은 5줄 이상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게 채점 기준이에요. 여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써주는 그럼 평가 기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평가 기준, 이게 글쓰기 과정의 평가 기준인데 여러분들이 쓰기 맥락 분석한 거 3점,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2개 이상 적절하게 선정했나, 자료 선정했나, 그리고 개요를 구체적으로 작성했나, 이거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글쓰기 계획에 따라 온전한 한 편의 글을 작성하였는가, 한 편의 글을 작성했는가 볼 건데 여기서는 양만 볼 거예요. 양. 글의 질을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글을 점검하며 고쳐쓰기 하였는가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한 편의 글은 어디서 채점을 하냐, 그거는 여러분들 여기 따로 있죠. 설득하는 글쓰기, 여기서 글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 서론, 문제 상황을 명확히 제시하고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필요성 제시했는지, 본론에서 근거 2가지를 제시했는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야겠죠. 그리고 결론에서 내용 요약하고 주장 강조하고 전망이나 대안 제시했는지, 그리고 아까 여기 간용 표현 썼는지, 경험 제시했는지, 요게 이제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은 짜임새 있게 조직하여 글을 완성도를 높였는가, 이거는 형식 점수예요. 뭐 글의 통일성이 지나치게 어겼다던가 아니면은 문단 구분을 안에서 문단을 구분하지 않았다던가 이렇게 하면 점수가 까여요. 여러분, 문단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면 수행평가를 볼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그냥 지금 설명할까요? 잠시만요. 자, 문단 구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한 칸을 띄어 쓰라는 거예요. 새로운 문단이 시작될 때. 예를 들면은, 자, 여기 서론을 시작할 때 한 칸 띄어 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뭐 한 편을 보았는데, 쭉 쓴 다음에 뭐 그 내용이 인상 깊었다. 뭐 육식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건강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건강이 해롭고 뭐 동물의 어쩌고저쩌고 쭉 쓴 다음에 육식을 소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라고 만약에 서론이 끝났어요. 그러면 다음 본론을 쓸 때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띄워놓고 본론을 시작할 때 또 한 칸 띄워 쓴 다음에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나는 3가지 근거를 제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문단 구분하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할 때 한 칸 띄어 쓰는 거. 네, 본론에서 2가지 근거를 제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론 첫 번째 근거와 2번째 근거를 나는 문단 구분하고 싶다. 그럼 문단 구분해도 돼요. 근데 나는 구분하지 않고 쓰겠다. 그거를 내가 분량을 지키겠다. 그러면 쓰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서론, 본론, 결론은 반드시 문단 구분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3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설득하는 글의 주제, 설득하는 글쓰기의 내용도 마련해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하니까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고민을 해서 수행평가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고, 하다가 뭐 듣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수행평가 보기 전에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은 다들 열심히 준비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